워딩은 조금 어려운데 반드시 나오는 워딩이에요. 관념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관념은요, 오감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야, 너 은혜 3마리만 데려와봐.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요. 그런 거 말고 임금의 은혜를 3마리만 데려와. 그럼 데려올 수 있어요? 없죠. 은혜라는 건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촉각적으로도 어떻게 오감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 3마리만 데려와. 그건 죽음의 현상 말고 죽음 자체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 오감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관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주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관념이에요. 야, 사랑 3마리만 데려와. 김사랑, 이사랑, 박사랑 말고 사랑 3마리만 데려와. 그럼 데려올 수 있어? 못 데리고 오잖아. 사랑의 현상이 보일 뿐이지 사랑 자체는 관념이라고. 그 관념을 작가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번 수능에 나왔던 배를 메고 배를 밀며, 배를 메는 건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느닷없이 다가와서 배를 메게 되는 행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것은 사랑의 시작을 드러내는 것이고, 배를 밀어요. 이별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워딩을, 사랑이라는 관념을 배를 메거나 배를 묶는 그런 행위로 드러냈으면 그 관념을 뭐로 드러낸 거예요? 이미지로 드러낸 거야. 그럼 이미지로 드러낸 걸 관념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 아,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건 배를 묶는 것과 배를 메고, 그 배를 한번 메게 되면 주변의 어떤 온통 하늘과 빛과 모든 것들이 메인다라는 표현을, 한번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심화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관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독자가 할 일이죠, 사실은. 관념을 이미지화 시키는 건 작가가 할 일이고요. 이미지화된 것을 다시 한번 의미로 재해석, 아, 이거는 사랑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독자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 관념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제, 다른 말로 그 주제적 정서나 태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정서나 태도를 우리 심상이라고 들어봤죠? 이미지, 마음에 떠오르는 상, 오감으로 재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지화된 대상이 비유와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는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없어. 대신 비유는 유사성이 명확하죠. 자, 생각해봐.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야? 네가 얘기했어, 평화라고. 평화의 상징이니까 잘해줘. 비둘기가 왜 평화야?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하나도 안 평화스러워. 인간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물론 맥락에 따라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 비둘기로 볼 수도 있고, 비둘기가 맨날 이제 이기적으로 팝콘만 처먹어. 그럼 그건 이기적인 현대인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그죠?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시켜야 될 그런 유사성은 없다고. 반면에 비유라는 건 유사성이 있죠. 호수같이 잔잔한 내 마음 이랬어. 그럼 내 마음을 호수에다가 비유한 거잖아. 그럼 호수와 내 마음의 공통적인 유사성은 뭐예요? 뭔가 잔잔한 속성. 유대종은 차은우같이 잘생겼다 그러면 유대종의 원관념이고 차은우가 보조관념인 거지. 그리고 유사성이 분명 존재하는 거야. 발화자 입장으로 사고하세요. 항상 화자 입장에서 사고해야 돼. 그 짓거린 화자 입장에서는 유대종과 차은우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언가 비슷하구나. 그 잘생겼다는 포인트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4대1. 비둘기가 사실은 평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현대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점심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이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내 얼굴이 원관념, 사과가 보조관념. 차은우 같은 유대종? 원관념 유대종, 보조관념 차은우.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상징은요, 현대시에서 100% 허용. 3줄짜리 고전 시가는, 특히 시조 같은 경우는 상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시는 상징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만 해볼게. 아, 바람이 분다. 바람 무슨 상징이야? 뭔가 있겠지. 그 뒤에 맥락을 봐야겠지만 시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일 수도 있지. 상징적 의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여하면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상징 자체는 없기 어렵다. 대신에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따져야겠지. 그 노래 몰라? 봄바람 휘날리고 이러면 여기서 바람은 고통이다. 그건 솔로... 아, 죄송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면, 그 노래를 하는 것은 벚꽃 휘날리면서 봄바람에 서로 이제 둘이 걷재매 달달한 느낌이지, 그게 막 고통이고 시련이고 칼바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봄바람 휘날리며의 바람은 추위와 역경을 상징한다. No.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지 따져야지. 하지만 그 바람이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걸 거절하기는 어려워.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상징이 맞으면 되는 건데 상징이 없겠니? 현대시에서 어지간하면 있겠지. 그거 맞는 선지야,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100% 허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 현대시에서. 상징?
업계 어렵다. 옛날에 종가라는 작품에서 검은 기와집이 있어. 검은 기와집. 분위기가 없겠니? 검은 기와집이라는 워딩을 썼지만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게 뭔가 밀폐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엄숙한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분위기는 있는 거야. 무슨 분위기인지 물어보면 그건 따져야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징이 없긴 어렵다. 그래서 현대시에서 상징 자체가 나오면 그냥 상징이라 워딩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무엇을 상징하냐는 따져야지. 할 수 있겠어?